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우드스탁 지표 해부 시리즈라고 했어요. 차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총 12편에 걸쳐서 알려드릴 건데, 주식은 이제 스윙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죠. 단타보다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이 화면을 만들었어요. 이 화면을 만들었는데, 각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차근차근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 직선하로 추세를 보는 법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곡선입니다. 모든 지표에 제가 곡선을 되게 중요시하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곡선은 요게 일봉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 여기 올라가면 매수고 내려가게 되면 청산,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조금 적게 나오죠. 얇게, 요게 주봉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제일 굵은 거 월봉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화면에 보이는 그 지표들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 전에 제가 선택과 집중에서 먼저 설명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그 지표 안에 들어가는 그 함수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로 했어요. 함수를 먼저 다 설명드리고 이 함수가 어느 지표에 쓰였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면 함수 공부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표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총 12편 시리즈인데 보죠. 차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1편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소스를 모르더라도 나는 그 프로그램 소스를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해만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아, 우드스탁이 수천 개의 지표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만 모아서 왜 선택과 집중이라 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최초의 발자국을 했어요. 곡선 하나로 추세를 지는 거. 컴퓨터는 지그재그 주가에서 어떻게 지금 오르는 중인가 결론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거를 만든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차례는 이렇게 했어요. 최초의 발자국, 곡선이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무엇이 흔적을 남기는가, 함수가 하는 일, 곡선 삼형제의 역할을 이제 비유를 했어요. 기상청으로. 곡선으로 추세 재기, 월봉, 주봉, 월봉, 일봉, 주봉, 월봉의 곡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승인지 하락인지 판단해야 되겠죠. CNT가 계속 들어. CNT가 뭐냐면 며칠 경과된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다루는 함수 오늘 다룰 거, 그 교육현님들 받아보신 거 있죠. 데이 커브라는 게 있고, 위크 커브가 있고, 먼스 커브가 있고, 위크 커브 심플, 먼스 커브 심플,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가격은 사건이고 차트는 사건이 지나간 자리예요. 눌림풀, 부러진 장가지, 젖어있는 흙, 이런 여러가지 흔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한 점만 보고 있으면 우연인지 이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날의 가격을 나누어 놓으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19개의 가격을, 왜 19개의 발자국을 할까요? 한 달은 20일이죠. 그래서 한 달이 채워지기 전 19일을 갖고 곡선화를 놓고 전체 이동 방향을 요약하는 거예요. 왜 19일이냐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9일이 맞아. 그래서 제목을 왜 하필 최초의 발자국인가. 추세가 완성된 후에는 누구나 방향을 알아봅니다. 그죠? 어려운 게 이게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상승한다면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어제 오늘이 작은 차이, 짧은 연속성, 이전 구간과 달라진 기울기가 먼저 변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온 건 다 알잖아. 처음을 잡아야 되니까. 데이 커버, 오늘의 흙을 살피는 추적자입니다. 위크 커버, 커브, 몇 주의 이동 경로를 보는 추적자입니다. 먼스 커브, 계절이 바뀌는 긴 기간을 바라는 추격자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 몇 달간 상승하고 있었죠. 근데 깨졌죠. 주봉 계속 상승하다가 여기서 깨지죠. 그리고 올라타면서 상승이 또 나오죠. 그래서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23만원대 사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매물대 깔았고 일본 곡선 상승을 돌린 게 보였잖아. 물론 올라가게 되면 추세는 아니죠. 반등 나올 수 있죠. 반락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23만원대 사면 전 27만 구간에서 일부러 팔아버립니다. 실제로 팔았고 어제. 종목 상황도 안 좋죠. 올라가긴 했지만 요거는 종목 전에 말씀드린 수급 갖고만 하는 거예요. 가격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시장 상황은 좋아졌지만 삼성전자는 안 좋아요. 자, 제가 현대차도 샀다고 그랬죠. 현대차 한번 볼까요? 자, 추세는 확실히 꺾였죠. 그리고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올라탔죠. 그리고 하락 목표까지 다 찍었죠. 2차 하락 목표까지. 그러니까 현대차는 40만원 아래면 무조건 사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도 샀고 오늘 또 저항자리 만나니까 어제 일부 팔았습니다. 왜 일부 파냐면 다 안 팔고 혹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수급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종목에서 별이 5개네요. 그죠? 아까 삼성전자하고 틀리죠? 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는 시장 강도도 다 밑에 있지. 점수는 높지만 시장 강도 다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나았다는 거지. 자, 같은 반도체주인데 제조 반도체 볼까요? 종목 점수가 빵점이야, 빵점.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주들. 자, 데이 위,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을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한 화면에서. 이 함수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지금 주가가 오르는 중인지 내리는 중인지 그게 며칠째인지 숫자로 대답하는 함수들이에요. 주가를 곡선으로 만들고 상승, 하락 판정을 내죠. 곡선 위에 있으면 상승, 아래 있으면 하락. 그리고 며칠 지속되는지 계산합니다. 일봉 주가 곡선으로 상승 하락 판정 지속기간. 일봉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월봉, 주봉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호출되는지 한번 볼까요? 편집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추세 파악에 쓰이는 함수죠. 추세 파악이 아까 뭐예요? 요거 추세 파악. 추세 파악 되어 있죠. 여기서 쓰이는 곡선 함수를 얘기하는 거. 호출은 이렇게 돼요. 출방구 써 있죠. 그러면 요게 뭘 하는지는 이렇게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을 하는구나.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수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곡선 오형제가 각각 맡은 일이 뭘까? 뭐 쉽죠. 데이는 하루 단위 추세 판정, 위크는 일주일 단위 주봉이니까 쓰이는 지표 추세 파악 쓰인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스 한 달 단위 추세 파입니다. 스팀프리라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데이 커브 내부형, 위크 커브 내부형입니다. 그 수식이 길다 보면 로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좀 단순할 때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함수를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차트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곡선 계열은 일단 현재 스윙에서는 딱 한 군데만 써요. 추세파. 그 다음에 쓰이는 지표 전투구역 이격도 여러 가지겠죠. 요런 것들에서는 아직 제가 쓰지 않았어요. 굳이. 그러면 나머지 것들에 쓰인 함수도 설명을 하겠죠. 당연히. 스윙 이격도에서 곡선이 들어가게 하지만 실제로 쓰이진 않아요. 다른 계산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보나?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게, 의심한다는 표현보다는 좀 단순하게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각적으로 일봉은 단기죠. 주봉은 중기죠. 월봉은 장기죠. 이게 추세인지 아닌지 볼 때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냥 추세예요. 그래서 사놓고 묵혀놓으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게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단기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면 삼성전자 볼게요. 정확히 2025년 6월부터 삼성전자는 추세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추세가 이어지면 붉은색으로 표시돼요.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거의 1년을 안 쉬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35만 이상에서 사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NT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되나? 답을 이 셋으로 봐야 돼요. 야, 근데 너는 추세가 깨졌는데 여기서 샀다며. 응, 단기 대응 그런 건. 낙폭과대에 따른 이격 조절을 보는 거예요. 심플은 왜 따로 있나요? 데이 커브 일봉을 판단할 때 주봉은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주봉 커브를 보면 변수 15개를 만드는데 그러면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일봉상에서 주봉의 곡선 위에인지 아래인지만 체크하면 되니까 굳이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상하고 하만 불러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부르죠. 주봉 판단할 때, 그럼 일봉 판단할 때도 이런 게 있겠죠. 월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주봉에서. 누가 누구를 부르나? 스윙 추세파, 이게 스윙 추세파 화면입니다. 데이 커브, 위크 커브, 먼스 커브, 각 103줄, 118줄, 131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프로그램을 잘 몰라 그러면 굳이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비유로 한번 해봤어요. 기상청은 추세파, 오늘의 예보가는 데이크 일봉 커브가 되겠죠. 민감하죠. 간이기압계라고 보시면 돼요. 일봉에서 부르는 위크 커브, 주간 예보가 위크 주봉이죠. 기후학자. 기상청인데 막 3달치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 커브는 가장 민감하겠죠. 주봉은 조금 무디겠죠. 하루 변동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올라가 있을 때 주봉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본도 저 월봉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일봉 커브 밑으로 내려와서 무시한다는 거야. 계속 당분간 괜찮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게 이동평균선이랑 뭐가 다르나요? 주가는 지그재그로 움직이죠. 그 점들 사이에서 선형유기 선을 그으면 전체 방향이 늘어요. 그래서 곡선이라 표현했지만 선형유기 선이 맞아요. 이동평균선은 평균만 알려주죠. 근데 선형회기선은 높이와 기울기를 같이 봐요. 기울기를 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이동평균선하고 차이가. 몇 점을 긋나요? 저는 19일로 고정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봉에서는 19일, 주봉에서는 4개월, 월봉에서는 약 1년 반이 되는 거예요. 일봉 차트에서 주봉, 월봉을 만드는 법. 그러니까 배열을 잡는 거예요. 배열을 잡아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1, 0이 되면 이번 주고 1이 되면 지난 주고 2가 되면 3주 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봉이 바뀌면 새 하루가 시작되고 요일 번호가 작아지면 새 주가 시작되고 날짜가 30일을 넘게 되면 점프하면서 새 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배열 프로그램의 문제니까 나는 그 프로그램 개념을 잘 모르겠어 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개념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산됐다는. 중요한 건 이거죠. 오르는 중이냐 내리는 중이냐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곡선 상위, 곡선 하부 되어 있으면 상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표시되냐? 이렇게 빨간색. 아래에 있으면 파란색. 내리고 있다는 뜻이죠. 올라가고 있으면 빨간색.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곡선 상보다 저는 곡선 하를 더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곡선 상보다 곡선 하를 기준으로 캔들 위치를 따라서 이게 추세인지 아닌지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봤다고 바로 믿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오래 합니다. 일봉은 최소한 2개 봉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것만 보면 안 돼요. 어제 것까지 같이 봐야 돼요. 주봉은 최소 4개 봉을 확인해야 돼요. 월봉은 최소 5개 확인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큰 시간대일수록 신중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조정에는 그 가격 조정도 있지만 시간 조정이 있다고 그랬죠. 며칠 상승했고 며칠 하락했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잘못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건데 삼성전자를 35만대 이상에 물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 올라온 시간을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꼬였다 치고 여기서부터 올라왔지만 여기서 한번 꼬였다 치고 날짜를 계산해 보면 대충 해도 여기서부터 할게요. 20일 올라왔죠. 근데 며칠 눌렸어? 한 5일? 반에 반도 안 눌렸죠. 이거를 눌림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슈팅이에요. 슈팅. 정확히 얘기하면 요 십자가 표시가 뭐냐면 일봉상의 고점이에요. 고점 막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팔고 나와야지. 뭘 버티기는. 날짜를 세울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 신호가 떴다고 해서 바로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세고 천천히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리셋 기준이 다른 거예요. 시인트가 플러스 3초가 할 때, 주봉은 4초가 할 때, 월봉은 5초가 할 때.
며칠 올라간지를 꼭 확인하고 며칠 꺾이는지를 확인하고 완전히 꺾인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직전 상승 길이도 기억해야 되겠죠. 앞전에 20일 오르고 5일 내리고 5일 오르고 꺾였어. 그럼 앞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짧은 잡음 있죠. 노이즈 낀 거. 그건 빼버리는 거예요. 방향만 적은 지대는 중요한 그 정보가 빠져요. 같은 북쪽길이라도 이전보다 높은 능선에서 올라왔는지 낮은 골짜기에서 밀려난지 힘의 균형 보는 대표적인 거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점이 한번 올라갔죠. 저점이 올라가죠. 저점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난 길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보면 안 되고. 덤이라고 했는데 덤이 아니라 원래 더 중요한 건데 그 월봉, 일봉, 그 주봉 전부 다 직전 고점을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곡선을 그 고점을 갱신하고 며칠이 지났는지 이거 뭐냐 신고가 낸지 며칠째 또는 저점 갱신 신저가 안 찍은지 며칠째. 그러니까 항상 날짜를 기억하는 걸 중요시하게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가격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날짜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 비교할 때도 이런 거예요. 갱신 시엔트가 가장 유용했어요. 자 올라가고 있죠. 건강한 상승. 내려가고 있죠. 고점 올리죠. 이게 전형적인 N자 파동이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고점 올라갔죠. 근데 고점이 낮아졌죠. 그럼 N자 파동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전에는 뭐 이렇게 쓰이죠. 큰 흐름 안에 작은 파동 세기. 월봉 시엔트가 30 이상.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봉이 크로스업 됐어. 그러니까 주봉의 곡선 상과 하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5일 그러니까 5일 동안 오늘부터 5일 전에 한 번이라도 주봉이 플러스가 됐어. 그러면 상승 파동을 일씩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파동 하나 추가하는 거죠. 파동을 세는 거예요. 파동. 충분히 눌렸는지 그 돌아서는 자리인지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주봉이 월봉 위에서 6주 연속 올라갔어. 근데 최근 10주 넘게 하락한 적이 있어. 요 함수가 뭐예요? 그 지금 막 상승 전환했어. 충분히 눌렸다는 거. 6주 올라가다가 10주 눌렸어. 그건 충분히 빠졌다는 거예요.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날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삼성전자가 이해가 되죠. 20일 올랐는데 5일밖에 안 빠졌어. 충분히 안 빠진 거지. 한 사이클이 진폭도 나오죠. 직전 한 사이클이 몇 원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목표가하고 손절가가 동시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하게 되면 이렇게 목표가를 친다고 그랬죠. 여기 전형적인 목표가. 하락할 때도 목표가는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현대전자 제가 주의 깊게 봤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파동을 세면 목표가가 나온다고 그랬죠. 1차 목표, 2차 목표. 2차 목표까지는 보통 안 쳐요. 대형주들은. 근데 2차 목표 하락 목표치를 쳤다고. 그러니까 얘는 관심을 갖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위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아래로 갈 때도 마찬가지. 전체 흐름 뭐 설명하면 이래요. 뭐 별거 없죠. 현재 구간 영역을 기억, 그 다음에 구간이 바뀌면 창고를 한 칸 이동, 그 다음에 12칸으로 선형의 이성 계산, 상위 시간대 계산 확인하고 곡선 상하과 비교해서 시엔트 넣고, 긴 추선은 직전 시엔트를 넣고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을 기억하게 한다.
자, 그렇게 보면 이게 뭔지 정확히 보이죠. 자, 여기서 빠졌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 여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77만원. 그죠? 그 다음, 여기 있잖아. 눈으로는 확인 안 되니까 직접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상승하다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죠. 여기 직전 고점. 그럼 직전 저점도 있을 거냐. 직전 저점 여기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다시 볼까요? 추세가 시작하고 직전 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왜 삼성전자 20만원대에서 관심 가냐. 요거는 직전 저점. 이건 직전 고점이었어. 둘 다 지지하죠. 삼성전자는 23만원대 사야 되는 거야지. 출력값은 이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프로그램 잘 몰라. 이거를 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잘 모르는 사람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그 12시간에 12시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2편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차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먼저라고 그랬죠. 오케이, 여기까지. 교육회원님들 들어보시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